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이 영장 없이 체포한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그 박정희 유신 정권 말기에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그 아버지의 시대나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60년대부터 시작된 군사 독재가 워낙 심각하게 그 온 국민을 억압하고 있었고, 또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상당히 처참한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산업화를 이룬 세대의 업적보다는 잘못한 점이 더 두드러져 보였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그걸 무조건 비판하고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점이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였던 거죠. 이익을 실현하는 라디오를 만드셨다고는 하지만 군사독재 정권의 선전도구 아니냐, 당신이 잘한 일이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로 대했는데,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도 아셨죠. 제가 나를 보는 그 태도나 눈빛이 좀 달라졌다. 문성년이는 소련으로 가고. 김진주 씨는 박노해 시인을 만나면서 아버지의 안락한 울타리를 벗어나 안정된 직업을 버린 채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결국에는 산호맹 사건으로 옥살이까지 하게 된다. 노동자니까 노동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아니고 박노해 시인을 참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거였는데,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난데없는 판검사 사위를 보려고 열쇠도 많이 준비하시고 살림도 장만해놓고 창고에 외제 이것저것 냉장고도 사놓으시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 노동자 사위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참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텐데, 두 분이 이렇게 의논했대. 제가 반대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일단은 사위를 삼은 다음에 한의학을 하도록 공부를 시키자. 둘이서 작전을 짜셨대요. 한의사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약사니까 한의사를 만들어서 둘이 잘 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작전을 짜셨는데 전혀 작전대로 되질 않았죠. 산업 일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김혜수 선생은 딸의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큰 실망을 했다. 1986년 말경부터 사위를 찾는다며 경찰들이 내 집을 들락거렸죠. 그때 내 사위가 그 유명한 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노동자와 민주주의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대를 다하지 못하고 1991년 초봄에 내 딸과 사위가 소위 산호맹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는데, 이후 딸과 사위가 안기부에서, 법정에서, 감옥에서 감당하는 고통만큼 우리 부부도 애가 타고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좌우익 대립의 혼란과 비극을 온몸으로 겪었던 내가 다시 그러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다 보니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노련한 엔지니어,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산업 일꾼, 한국 전자산업 초창기의 주역이자 선구자. 하지만 영광의 산업화 무대 뒤에서는 딸과 사위,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민주화 운동으로 부속되는 걸 지켜봐야 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주야야, 이 죄 많은 아빠를 살려주고 가엾은 너희 엄마를 좀 더 오래 살도록 해다오. 막상 부모를 버리는 결정을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다가 큰일 많이 하고 명을 다해야 한다. 네가 애비애미를 버리더라도 네 뒤를 보살피다가 끝을 맺게 될 것이다. (20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프게 헤어져 수백일을 떠난 이후 40이 넘은 지금에서야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힘들게 했던 시절도,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도 지나고 쇠락해진 김혜수 선생의 삶에서도 라디오가 추억으로 남을 무렵, 딸과 아버지를 화해시킨 건 그들의 삶에서 빠질 수 없었던 라디오였다. 아버지께 해드릴 효도가 없을까 궁리하던 김진주 씨가 아버지의 인생을, 라디오를 만들던 그 시절을 기록으로 남겨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좀 받아가시기 한 3년 전에 이제 방광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계속 투병을 하셨는데, 그 항암제를 맞고 하셔도 계속 전이가 됐어요. 임파종으로 전이가 되셔가지고 3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아버지 책을 좀 내는 게 좋겠다 생각으로 있다가 그래도 원고를 좀 받아놔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투병하는 동안에 즐겁게 이렇게 할 일이 있으면 좀 더 오래 사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하시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안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얘기를 쓰기 시작하면 기업가들에 대한 욕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고, 남 욕하기 싫다고 안 쓰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한번 써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럴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좀 잘못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 욕하시는 걸 좀 받아 써놨어야 되는데. 기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의 인생이지만 후회 또한 많았던 그였기에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을 터였다. 한 줄 한 줄 지난 시간을 써내려가면서 김혜수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엔지니어로 열심히 살긴 했지만 은퇴하고 나서 나는 정말 적적했어요. 같은 서울에 살아도 이전에는 서로 일이 있을 때만 딸을 만났는데, 책을 쓰는 동안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만나도 예전처럼 서로 서먹하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대화거리가 넘쳤지요. 사실 나는 라디오가 좋았거든. 처음 완성형 라디오를 만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라디오를 통해 넓은 세상을 보길 원했지.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라디오를 완성하던 그 고생스러웠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었거든. 그 시절을 진주랑 다시 돌아보는 그 시각이 나는 아주 좋았지. 가기로 했었지. 사랑이 시작된 후 영원한
떠나자고 했었지. 그럴 줄 알았었고 밤새 초록이 지나 황상한 가지 아래 없이 쓸쓸히 낙엽을 밟으며 혼자 걷고 있네 인생이라. 의미 있는 시간이 이어졌지만 김혜수 선생은 2005년 8월 21일 새벽 83년의 생애를 마감했다. 책은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던 중 쓴 육필 원고를 딸이 받아 정리했다. 김혜수 선생은 그의 책에서 후손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 가진 자의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힘없는 이웃과 더불어 더 큰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기쁨을 알려줘야 한다고 쓰고 있다. 세월이 지나 그런 그의 생각은 그의 딸에게 이어져 김진주 씨는 나눔 문화 운동을 시작한다. 박노해 시인하고 같이 나눔 문화 운동을 하게 됐어요. 나눔이라는 거는 단지 자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독점에 반대한다는 것. 독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게 이제 나눔 문화 운동이에요. 단순한 문화 운동이 아니고 새로운 이제 사회 운동인 거죠. 지금은 한 20년 정도 지나서 회원들도 많이 불어나고 잘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아버지의 라디오 사랑 그리고 열정을 김진주 씨는 미처 알지 못했었다. 나뭇잎이 쌓이듯 그리움이 쌓이고 그 긴 세월이 흘러 아버지의 나이가 돼 보니 이제야 그녀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아버지한테 충분하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은 있었는데 정말로 얼마나 아버지가 내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나이 들면서 이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아버지한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다시 뵐 수 있다면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그동안 아버지 힘든 건 너무 잘 몰랐고 또 아버지가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줄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알 수 없어서 가끔 눈물이 나.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하지만 김혜수 선생처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었다. 김혜수 선생 역시 그의 딸이 책을 출판하지 않았다면 우린 그를 몰랐을 것이다. 그들에 대한 기억이 왜 필요한 것인지 시사평론가 박성민 씨의 말을 들어본다. 진짜 보통의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나라예요. 이 나라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애들 교육시켰고 돈 되면 그게 뭐 베트남 전쟁으로도 가고 중동으로도 가고 독일로도 가고 정말로 그랬죠. 남의 식무로도 가고 뭐 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도 않았고 한 명 한 명을 자식 세대가 부모님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내셨다.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김진주 선생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 기록을 남긴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뭐 아주 그냥 뭐 평범한 필부의 삶을 산 사람들도 위대하지만 김혜수 선생님처럼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이든지 교육이든지 뭘 남기신 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몰랐던 분들도 사회적으로 조금 더 평가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립박수 치는데 좀 인색한 국민들인데 기립박수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안초등학교 김기진 과학교사의 말이다. 50년간 이렇게 묵혀있던 이 제품이 딱
불이 켜지면서 소리가 나는 순간 저랑 그때 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랑 저랑 둘 다 탄성을 지르면서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50년 넘은 이 물건이 아직까지도 잘 작동된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 감탄했고 정말 그때 당시 기술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걸 보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견고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아버지랑 엄청 밤새도록 라디오를 틀어보고 같이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이런 통신망이라는 게 인프라가 깔리려면 라디오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를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런 전자제품 강국이라든지 이런 IT 통신망 인프라가 잘 구축된 우리나라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정옥 학예연구사의 말이다. 투병 생활을 하시는 중에 따님인 김지준 선생님이 권해서 이제 그 일종의 자서전 작업을, 회고록 작업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냥 금성사에 굉장히 단편적인 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제까지는 굉장히 몇몇 명망가, 그것도 많은 경우는 정치가 또는 몇몇 상징적인 소위 말하는 대기업 총수 이런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지 그분들의 노력과 도전과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역사적 사실을 발굴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는지,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심성을 갖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그분들의 삶을 조망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였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일구어내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조망들을 다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A501 라디오는 처음에 저도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기술 자체에만 주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A501 라디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현재를 있게 한 50년대, 60년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술사가가 이제 데이빗 에저튼이라고 하는 기술 역사가죠. 그분이 쓴 책이 이제 쇼크 오브 더 월드, 우리말로 번역된 건 오래된 것들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기술이 오래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쓰임새가 있으면 계속 쓰인다는 거죠. 우리는 대개 지금 이제 뭐 선진국에 거의 들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첨단 기술만을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오래된 기술과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자칫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또는 오래된 기술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물론 첨단 기술도 중요하고 또 뭐 유튜브라든가 등등 새로운 매체들도 적극 활용을 해야 되지만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그만의 어떤 장점을 계속 살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뭐 우리나라의 그런 그 라디오의 최초의 선각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얼리 어답터 차원이 아니고 그 숨어 있는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그런 그 아주 보석 같은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분들이 했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실 재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북도와 강원 남부, 충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많이 건조한 상태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은 약 500m 앞에서 유턴입니다. 저거든요. 왕은 접니다. 저. 그렇게 슬픈 표정 지을 때 그 마음 알아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그대와 함께겠지. 라디오는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누가 했던가. 아무리 뉴미디어가 중요하다고 해도 라디오는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다.
최초의 완성형 라디오가 아직도 우리 곁에서 전파를 받아 음악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남긴 그들의 라디오, 그들의 텔레비전, 그들의 업적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한다. 상상하고 기억해야 하므로. 지금 레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울리는 내 사랑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나요. 1분이 아쉬웠었던 그대와 TVN 특집 다큐멘터리 듣다 상상하다 라디오를 기억하다. 아버지의 라디오. 기획 엄관식, 연출 이지영, 윤여진, 구성 유재창, 목소리 출연 장광, 내레이션 성우 은영선이었습니다. 그때 난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그댈 떠나보냈죠. 서툰 내 사랑이 그대 힘든 것도 몰랐었죠. 지금 레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울리는 내 슬픔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나요. 1분이 아쉬웠었던 그대와 내가 함께했던 날들이 날 살아가게 하지만 날 슬픔 속에 가둔다는 사실을 아나요. 그대여, 레디오를